고업제TV 시청자 여러분, 9월 3일 오후 5시 40분을 넘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언론인이고 또 광주 사태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온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글이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광화문에서라는 칼럼인데 신광영 사회부 사건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알츠하이머라는 전두환 땡땡땡하고 기억에서 탈출할 자격 있나? 이 칼럼의 시작은 영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2014년 베니스 영화제 수상작 침묵의 시선에는 대량 학살 주범들이 47년 전 살해 행위를 몸소 재현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온다.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은 인도네시아 군부 정권이 1965년 한 해 동안 독재에 저항한 국민 1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을 다루며 당시 주범들을 찾아가 묻는다. 칼로 몇 번 찌른 건가요? 등등 아주 으시시한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 칼럼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은 전두환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 광주 사태, 당시엔 국군 보안사령관이 아니고 중앙정보부 서리 겸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맡기 직전입니다. 뭐 어쨌든 신군부의 실세였던 사람은 실세였던 건 사실이죠. 지금 기억나니까 국군 보안사령관과 겸하고 있었군요. 국군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쓰면서 이 전제 조건은 아니겠지만은 이 도입부에 이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학살 사건 이야기를 이으면은 독자는 선입감이 전두환도 광주에서 그 정도로 학살을 한 사람이라는 선입감을 주게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당시에 광주 사태 진압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수사에서 다 밝혀진 것입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책임자였습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이었습니다. 당시는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직접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성격상 후배인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그런 진압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두환 전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 사태 진압을 지휘했다는 것은 확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사람과 광주 사태 진압을 직결시키는 것은 무리입니다. 여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기자는 마치 광주 사태의 원흉은 전두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2.12 사건의 원흉은 전두환이다 하면은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사실적 뒷받침이 됩니다. 12.12 사건. 그러나 광주 사태 진압은 전두환의 업무 영역 바깥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도입부에서 이렇게 집단 학살과 연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얼마 전 광주지법 재판에 불출석하며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는 사유를 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츠하이머는 기억력이 약화돼 치매로 이어지는 병이다. 지난해 회고록을 낸 사람이 알츠하이머를 알아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진위 논란은 둘째치고, 그가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비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진단서를 조작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 뒤에 뭐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진위 논란이라고 그랬는데 지난해 회고록이 나온 건 사실인데 말이죠. 문제는 회고록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분은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게 회고록을 거의 다 써놓고 출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를 앓기 전부터 회고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출판을 작년에 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의문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사를 의심하는 것인데 전 대통령이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직후인 1981년 중학교 교사 조영형이 1학년 제자를 유괴해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감옥에서 기독교에 귀의해 교수대에 오르기 전 하나님 품에 안겨 평온한 마음으로 떠난다는 말을 남겼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않은 채 가해의 기억을 구원의 기억으로 바꿔버린 사례였다. 이 또 본론에서 벗어난 다른 사건을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본질을 흐리는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글은 좋은 글이 아닙니다. 이런 짧은 길지도 않는 A4 용지 한 장 그리면은 주제를 분명히 하고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글입니다. 그런데 또 이 인도네시아 학살이 나오더니 여기에 주영형 교사? 그러니까 기독교에 귀의해가지고 사형 집행될 때 편안한 마음으로 떠난다는 유언을 이제 문제 삼았는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않은 채 했는데 이 피해자는 죽어버렸는데 유괴 살해 당한 사람이 피해자인데 혹시 그 가족을 이해한 가족이라 그러면 피해자 측이라고 그래야죠. 용서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여버렸는데. 자, 이것과 또 전 대통령을 연결시켜서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면 그 역시 국민의 용서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의 기억으로부터 무단 해방되는 셈이 된다. 이게 아마 이 글의 핵심입니다.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면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 역시 국민의 용서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의 기억으로부터 무단 해방되는 셈이 된다. 첫째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용서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 왜 국민이 나오죠? 나의 용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직합니다. 또는 광주 사태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국민의 용서, 국민 중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사태에 대한 직접 책임자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전두환을 상대로 따지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용서가 없다 해서 이 집단적으로 국민이라는 집단을 가지고 와서 국민이 마치 전두환을 용서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5천만 국민한테 다 물어봤습니까? 일부 국민이라고 해야죠. 꼭 쓸 것 같으면 일부 국민의 용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해의 기억으로부터 무단 해방되는 셈이 된다. 자, 이 가해의 기억을 한번 따져봅시다. 가해의 기억. 전두환 대통령은 자신이 가해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럼 가해의 기억이 없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은 한 번도 광주 사태 진압에 내가 직접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정치적 책임이 있다. 는 정도의 이야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진압 작전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가해의 기억이 없는 겁니다. 가해의 기억이 없는 전두환 대통령이 가해의 기억으로부터 무단 해방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가해의 기억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또 무단 해방된다는 것은 멋대로 해방된다는 건데.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악몽과 같은 기억으로부터 해방될 때 누구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앞으로 그것은 기억에서 지우겠습니다 하고 모든 국민을 상대로 허가를 받고 그 기억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 사태 진압에 대해서 자신은 양심에 거리낄 것이 거의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해의 기억을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더라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자 정신입니까? 아니, 인간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이거? 또 남이 앓고 있는 병, 그것도 아주 거의 참 치명적 병 아닙니까? 알츠하이머. 그것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장난이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게 가까운 것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사실에 맞지도 않습니다. 기자 정신에 맞지도 않아요. 뭐 제가 농담으로 기자 정신이 반대말은 맨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리고 동아일보에 맞지 않습니다. 동아일보는 국가가 없었던 우리 어려운 시절, 일제 시대에 가장 중요한 민족 기관이었어요. 민족적 자부심을 계속 지켜가고 민족 문화를 잊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동아일보입니다. 그런 동아일보가 아직 광화문에 있는데 어떻게 전 대통령의 알츠하이머를 소재로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편집국장, 물론 사장님 뭐 이런 글까지 받겠습니까? 이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그는 죄책감을 가질 만한 가해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지난해 이렇게 써놓으면 앞에 논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가해 행위를 했지만은 억지를 부린다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는데, 가해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 앞에 논지가 다 맞지 않습니다. 이 논리의 모순입니다. 그는 지난해 출간한 회고록에서 나의 대통령 취임은 시대의 요청이었다. 나의 회고록은 참여록이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뒷공론을 개의치 않으련다라고 썼다. 5.18 당시 군 발포에 대해서는 군인 개개인의 정당 방위였을 뿐 사격 명령은 없었다고 했다. 이걸 뒤집는 증거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격 명령 내렸다고 처벌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재조사를 해도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사건 후 38년이 지나 관련자들의 기억도 사라지고 있다. 전 대통령에게는 진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알츠하이머 발병 같은 안타까운 소식에 진정 위로를 받으려면 말이다. 이것도 자꾸 이게 기자가 전지전능한 하느님 입장에 서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발병 같은 안타까운 소식에 진정 위로를 받으려면 말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발병 같은 안타까운 소식에 진정 위로를 받으려면 전제를 하고 이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느냐. 사건 후 38년이 지나 관련자들의 기억도 사라지고 있다. 이 기자가 아직 비교적 젊으니까 이런 기사를 쓰는 모양인데,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중첩적으로, 가장 철저하게 조사되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게 없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면 앞으로 왜곡된 내용이 나오겠죠. 1980년에 조사 발표가 있었고 85년에 국방부가 다시 조사를 했고 1988년에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 95년에 군과 검찰이 합동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95년 말에 다시 과거사 조사를 재개할 때 또 조사를 했고요. 그럼 5번이죠. 거기서 나온 것이 발포 명령 없었다. 헬기 사격 없었다. 였는데 이번에 국방부가 재조사를 하면서 헬기 사격 있었다고 결론을 냈지만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결론이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헬기 사격을 했다면 그 조종사들이 내가 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종사 전원이 쏜 적이 없다. 무장하고 떴지만은 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기 사격을 한 수십 명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헬기 사격으로 죽었다는 사람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치료한 사람도 물론 없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순자 여사가 지난 26일 알츠하이머 진단을 우리 전 대통령이 받았고 방금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면서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법원에 글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90세를 바라보는 고령 때문인지 근간에는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 설명을 들은 그 사실조차 기억을 못하고 출석하더라도 진술이 어렵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순자 여사는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판 금지를 당하고 형사소출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한 입장에서 법원의 예외적 대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부가 사건을 서울지역법원으로 이송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의 사정으로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검사는 관할 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적겠다. 그러니까 서울로 옮겨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순자 여사는 이어서 한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 불려나와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되풀이하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국민도 원치 않을 것이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낸 회고록에서 한 신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 등의 표현을 한 혐의로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이 되려면 그 말한 것이 거짓말로 밝혀져야 합니다. 핵심 쟁점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재판은 기총소사가 없었다 하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무죄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기총소사 없었습니다. 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전직 대통령을 우리나라가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서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그리고 1980년대의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관리를 잘해가지고 평균 경제 성장률 10.1% 세계에서 1등이었습니다. 무역 흑자 내고 이런 전직 대통령 더구나 연세가 90을 앞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검찰이 문재인 정권이 언론이 기자가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지
아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